최근에 그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그래도 꽤 괜찮게 팀을 잘 유지하던 테일러 젠킨스 감독이 경질됐다는 소식인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결정이기는 한데 좀 뜯어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결정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한 기사와 그리고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최근 조금 베인 선수하고 그리고 알다마 선수가 서로 이렇게 뭔가 좀 충돌이 있는 그런 소식도 같이 묶어서 멤피스 그리즐리스 소식으로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즐리스가 어쨌든 감독인 테일러 젠킨스 감독하고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고요. 결국 해고를 했습니다. 이 테일러 젠킨스 감독을. 그리고 그리즐리스의 어시스턴트 코치인 티오마스 리살로 이 핀란드 출신의 그 어떤 헤드 코치가 일단은 감독 대행을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테일러 젠킨스 감독을 해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승리를 많이 거둔 그런 감독입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에게. 그런데 이제 테일러 젠킨스 감독이 해고된 어떤 그 표면적인 이유, 이제 나타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계속 조금 성적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가지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고를 했다고 해요.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못 가지게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제 4위까지 못 한다는 거죠. 5위, 6위 혹은 이제 플레이인 이쪽으로 떨어지고 있고 현재 5등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부지구 5등을 기록하고 있는 그리즐리스고 그리즐리스가 이제 한 2등 정도를 좀 잘 유지를 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좀 LA 레이커스도 조금 성적이 좋았고 뭐 지금 최근 LA 레이커스 성적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열 몇 경기 정도를 봤을 때 LA 레이커스도 좀 치고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즐리스는 결정을 했습니다. 젠킨스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어시스턴트 코치였던 티오마스 리살로라는 이 사람을 이제 임시 감독으로 남은 시즌 동안 임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리살로라는 이 새로운 임시 감독은 NBA에 이제 합류를 했고요. 올 시즌 전에 이제 합류를 했고 첫 이 핀란드 태생의 NBA 코치가 되었습니다. 첫 핀란드 태생의 NBA 코치가 되었고 헬싱키가 고향인 이 리살로는 유럽에서 이제 활약을 했고요. 뛰기도 했고 선수로 뛰기도 했고 감독도 했고 뭐 코치도 했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파리 뭐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리그의 코치 오브 더 이어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감독상 이런 유럽 쪽에서는 꽤나 괜찮은 이력을 쌓았던 감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어쨌든 테일러 젠킨스와 헤어진다는 X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젠킨스 감독은 이제 6시즌을 그리즐리스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레이커스, 보스턴, 그 다음에 골든 스테이트 이렇게 이제 세 경기를 홈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 경기를 앞두고 이제 경질이 된 상태죠. 오늘 이제 레이커스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레이커스가 4위고 그리즐리스가 5위인데 팀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그리즐리스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조금 궁금한 상태이고요. 9시 정도 아마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기를 저도 이제 가능하면 좀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강팀인 월요일에 이제 보스턴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쉽지 않죠. 화요일 이 3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만약에 그리즐리스가
다 패배한다 그러면 진짜 조금 난감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봐서는 이 세 경기 모두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멤피스가 9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9경기가 남아 있는데 8경기는 플레이오프,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가시권 팀이거나 혹은 플레이인을 다투는 팀, 그러니까 팀들이 꽤나 이제 좀 강팀들하고 경기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경기가 남아 있는데 그 9경기 중에 8경기는 쉽지 않은 경기들이 남아 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따지자면 멤피스는 여전히 이제 2등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 9경기에서 성적이 좋다고 하면 2등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성적을 좀 벌어놓은 성적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인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런 이제 현재 그 어떤 성적이나 멤피스의 상황 하에서 멤피스는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고요. 지금 어쨌든 힘든 결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꾸준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선수들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테일러 젠킨스가 어쨌든 감독하는 상황 하에서 멤피스 팀이 꽤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즐리스는 좀 어수선하니까 금요일은 연습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미디어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기자회견 이런 것들도 하지 않았습니다. 젠킨스 감독 같은 경우는 현재 감독의 어떤 임기 그런 걸로 보면은 5번째로 오랜 기간 이제 한 팀을 지도하고 있던 감독이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샌안토니오의 그렉 포포비치가 올 시즌 감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공식 감독이니까 그렉 포포비치, 에릭 스포엘스트라, 마이애미,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티브 커, 그리고 덴버 너기츠의 마이클 말론, 이 감독에 이어서 5번째로 오랜 동안 한 팀을 지도하고 있는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제 해고가 되었죠. 근데 이 포포비치, 스포엘스트라, 커, 그리고 이제 말론 감독은 모두 NBA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즐리스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올 시즌에 리그에서 꽤나 잘하는 팀들과의 경기 결과가 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젠킨스의 큰 흠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에버리지 성적은 좋은데 이 리그의 잘하는 팀들과의 성적이 너무 나빠서 이러면 그냥 올라가더라도 포스트 시즌에서 맥을 못 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즐리스 같은 경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게는 0승 4패를 전부 했고요. 그리고 점수 차도 상당한 점수 차 24, 13, 17, 21점 이렇게 져버렸어요. 그리고 휴스턴, 덴버, 그리고 레이커스에게도 전체적으로 3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록이 안 좋죠. 그리고 지금 이 세 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1위, 그리고 휴스턴, 덴버, 레이커스 이렇게가 그리즐리스에 앞서 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현재 성적이고 현재의 팀의 전력이라 그러면 포스트 시즌 가면 그냥 무조건 탈락을 하게 되는 1라운드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멤피스의 올 시즌은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즐리스는 5할 승률 밑에 팀한테는 정말로 여포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위닝 클럽, 그러니까 5할 이상이 되는 그런 팀들에게는 상당히 나쁜 성적을 보였다.
그리고 5할 이상의 다른 13팀들, 팀들에게도 그리즐리스는 11승 20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경기 이기고 두 경기 정도를 졌다는 거니까. 그래서 강팀한테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팀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는 골칫거리였을 걸로 그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 5할 밑에 팀 16팀들에게는 그리즐리스는 33승 9패. 그러니까 너무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강팀에는 약하고 약팀에는 강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성적은 흠잡을 데가 없지만 내부로 이렇게 까놓고 보면 이게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팀으로 아마 분석이 되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젠킨스 감독은 이제 250승 214패 6시즌 동안 뭐 그래도 위닝 레코드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많은 승리 뭐 250승 뭐 이전에 250승을 거두었던 그런 감독들이 없어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감독이 되었고 그건 이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의 경기에서 그런 기록을 의미 있는 기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멤피스를 그 젠킨스 감독이 3번 포스트 시즌에 진출시켰습니다. 그 6시즌의 임기 동안 3번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시켰고 그렇지만 이제 뭐 한 번밖에 2라운드 진출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 부분들 전체적으로 뭐랄까 정규 시즌 성적은 뭐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이 높은 쪽 포스트 시즌에서 높은 쪽으로 치고 가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결국은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예, 감독이 이제 보통 이제 2단계 정도가 있는데 정규 시즌 성적을 일단 올리고 그 다음에 포스트 시즌 성적을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이제 안정권이 되는데 정규 시즌 성적은 좋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이제 결과를 못 보여주면 그러면은 이제 감독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21, 22 시즌에는 팀이 56경기를 승리를 했고요. 젠킨스 감독이 지도했던 어떤 그 그리즐리스 팀으로서는 56경기 승리가 가장 좋았던 기록이었고요. 그리즐리스가 2번 시드를 잡았고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를 1라운드에서 아주 그냥 쉽게 이겼지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2라운드에서 뭐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 역시 뭐 자모란트가 이 부상으로 이제 결국은 좀 제대로 활약을 못했죠. 결국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모란트가 부상이 인저리 프론이라는 거고 그 경기 결장이 많다. 슈퍼 에이스인데 결장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꾸려나가기는 쉽지는 않았을 걸로 보고요. 대신 이제 젠킨스 감독이 다른 선수들로 막 이렇게 메꾸면서 넥스트맨 요런 마인드로 선수들 발굴도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팀을 어떻게든 좀 꾸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젠킨스는 2018-19 시즌에 JB 비커스텝을 대신해서 이제 감독이 되었고요. JB 비커스텝을 대체해서 감독이 되었고, 이 젠킨스 감독의 이제 어떤 코치의 어떤 바탕은 뭐냐면 미러키 벅스 감독 그리고 아틀란타 호크스의 감독이라기보다 헤드코치나 코치 뭐 이런 걸로 어시스턴트 코치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게 모두 이제 마이크 부덴홀저 감독 마이크 부덴홀저 감독의 어떤 사단 그런 어시스턴트 코치로 활약을 했고요. 그렇다 그러면 젠킨스 감독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와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예, 샌안토니오 스퍼스 조직에서도 좀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G리그의 헤드코치 감독도 되었고요.
그 멤피스의 젠킨스가 어떤 감독직을 맡게 된 그 시기는 이제 그리즐리스가 모란트를 2번 픽으로 2019년에 선택을 한 그 시점과 맞물려 있고요. 멤피스는 21년부터 23년까지 3번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즐리스가 어려움을 겪었죠. 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부상. 주요한 선수들에게 상당한 부상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보면 이제 크게는 자모란트와 그리고 데스먼드 베인 이 두 선수의 어떤 그 큰 부상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란트는 25경기 출장 정지 뭐 총기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뭐 부상 이런 것들로 9경기밖에 못 뛰었으니까 그 시즌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상당히 그 모란트의 파트너 같은 가드인 데스몬드 베인 역시 왼쪽 발목 부상으로 상당 기간 이제 경기를 출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브랜든 클락 역시 아킬레스건 뭐 파열 뭐 이런 걸로 6경기밖에 뛰지 못했어요. 82경기인데 뭐 6경기니까 거의 뭐 전력 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젠킨스는 이제 포워드인 제일런 잭슨 주니어 제일런 잭슨 주니어는 또 이 기간 동안 상당한 어떤 그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이름 없는 그런 선수들을 잘 어떻게 꾸려나가면서 뭐 경기는 했고 27승 55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은 꽤나 이제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자, 모란트도 어느 정도는 띄워주고 있고, 데스몬드 베인 역시도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팀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그 베스트 5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새로운 공격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스페이싱을 조금 더 하는 쪽,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을 꾸려나가고 있었고, 멤피스는 올 시즌 2위, 그러니까 서부지구 2위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하다가 뭐 다른 팀들이 이제 좀 올라오면서 그리즐리스가 이제 5위 자리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젠킨스는 어쨌든 이제 뭐 모란트가 뭐 올 시즌에도 43경기밖에는 뛰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성적은 잘 유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란트는 뭐 아픈 거, 그리고 그리고 질병 아픈 거, 그리고 또 염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발목 삐고 삐는 거, 어떤 그런 것들. 모란트는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어서 많은 출장을 소화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모란트는 현재 이제 6경기 연속 어떤 햄스트링 쪽, 뭐 그런 쪽 부상으로 이제 출전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간 또 이거는 인스타그램에서의 내용인데, 자모란트가 약간 계속 좀 어떻게 좀 불평불만을 했다고 해요. 테일러 젠킨스의 새로운 공격 스킴, 그 공격 조립, 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진짜 NBA 그 팀들은 스타 선수의 어떤 그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스타 선수의 생각을 따라서 결국은 유능한 감독조차도 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조금 나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감독의 힘보다는 스타 선수의 힘이 더 센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또 보여주는 또 다른 좀 쇼킹한 감독 해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란트가 계속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새로운 어떤 공격 시스템에. 그게 뭐냐 하면은 모란트의 손에서 공을 좀 뺏어내서 좀 공소율을 줄이고, 그리고 스크린 플레이, 그러니까 모란트가 좋아하는 스크린 플레이, 스크린 뭐 픽앤롤, 픽앤팝 뭐 요런 것들 있잖아요. 픽앤롤, 픽앤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픽을 하고, 이제 어쨌든 모란트는 돌파력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화려한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란트가 볼 핸들러 그러니까 볼 소유를 많이 하면서 경기를 하는 그걸 선호했는데, 이 젠킨스 감독의 어떤 그 공격
전술은 모란트의 그 볼 핸들링 하는 부분을 줄이는 거였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멤피스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또 이 두 선수가 또 약간 좀 충돌이 일어났어요. 데스먼드 베인이랑 뭐 산티 알다마. 산티 알다마는 또 뭐 벤치에서 상당히 잘 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여기서 이제 서로 이 베인이 수비를 조금 질책을 한 것 같아요. 알다마가. 그러니까 알다마에게 뭐 너 누구 맡기는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알다마가 욕을 했죠. 입 닥쳐라 그러니까 이제 데스몬드 베인이 알다마에게 뭐 더 열심히 좀 해라 이렇게 하면서 또 요런 그 장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요렇게 베인이랑 알다마가 이렇게 있다가 확 밀어붙이는 요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요쪽 뭐 인덱스 쪽 보시면은 뭐 가서 뭐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어쨌든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갑작스러운 감독 해고 이렇게 되고 남은 9경기 동안 뭐 험난한 일정이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성적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한 상태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